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해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이죠. 대법원에 이게 올라가 있는데 어제 대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소부, 그러니까 4명의 대법관이 재판을 하는 작은 이 소부에 배당을 했다가 바로 전원 합의체로 13명이 하는 전원 합의체로 그 소부 배당 당일에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법조인들의 얘기가 처음 본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로 합의를 열어서 심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단한 속전속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13명인데 현재 그 한 명이 자신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어서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회피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마 12명이 전원 합의체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12명을 살펴보면 회피 신청한 사람은 노태악 대법관인데요. 아무튼 나머지 12명을 보면 중도 보수, 어, 보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도 보수가 10명, 그리고 진보가 2명, 10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이제는 너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때 뭐 중도가 몇 명이고 뭐 진보가 몇 명이고 이거 오랫동안 얘기했다가 그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8대0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는 걸 보고 크게 깨닫고 뉘우친 바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 특히 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주자라고 하는 이재명과 관련된 거라면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그 작동 원리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그냥 현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중도 보수 중도로 분류해온 대법관이 10명, 진보가 2명. 그런데 매우 이례적으로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 합의체로 변경을 하고 그날 바로 회의를 다 열어서 심리를 진행하고 이것은 속도전을 속전속결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이재명 경선 후보의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도대체 대법원이 어쩌자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올 것이다. 빨라야 7월 중순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했다. 그러면 3개월, 그때부터 셈을 한다면 어제가 4월 22일이었으니까 5월 22일, 6월 22일, 7월 22일. 7월 22일이 3개월 되는 날이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일 것이다. 이런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어제 대법원이 속도를 내는 걸 보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단단히 결심을 했구나. 그렇다면은 이대로 속도전을 한다면 속전속결을 한다면 선거 시점이 대통령 선거일 이전일 가능성도 있겠구나. 사전투표일 이전일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러면 5월 중순, 앞으로 한 달 뒤, 원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으로 넘어간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최종 선고가 나온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이 있기 전에 이재명 선고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문제는 자, 나의 가속 페달을 밟는 건 알겠는데 목적지가 어디냐? 무죄냐? 아니면 유죄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냐? 아니면 유죄의 형량까지도 선고를 하는 파기자판이냐? 대개 세 가지 갈래를 성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은 아마도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 선거일 이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은 이렇게 될 경우에 헌법 84조에 규정된 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결정을 이재명 본인에게 아주 유리하게 어떻게 프레임을 짤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고, 본인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검찰이 알아서 헌법 84조를 검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전부 다 공소를 취소하면은 재판이 그냥 없던 것이 되는 겁니다. 재판이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법원이 또 헌법 84조를 다시 해석을 해서 공소를 기각해도 그래도 모든 재판이 다 형해화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잘 안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쩌면 셀프 사면, 본인이 본인을 사면하는 그런 극단 처방을 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분명 선거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복불사 그런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국민의힘 조기 대선 경선 후보 4명 4강 결정이 됐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5개 여론조사 업체가, 1개 여론조사 업체가 800명씩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모두 4,000명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취합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 선거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 득표율 순위를 공개를 하면 절대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표 못합니다. 법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당이 뭐 내부적으로 뭐 그런 결정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런데 1위에서 3위까지 다 초고접전을 벌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네 번째로 들어온 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모든 신문이, 모든 방송이 거의 예외 없이 칭탄 2명, 칭탄 2명이다. 이런 제목들을 다 붙였더라고요. 저는 그런 제목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찬탄은 아마도 이제 안철수, 한동훈 두 사람을 일컫는 것 같고, 반탄은 김문수, 홍준표를 일컫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언론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선 긋는 거
그게 이제 선명해 보이고 제목으로 각이 서니까 그렇게들 다 자꾸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별선 두 명이 누구냐 이겁니다. 별선 두 명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이 네 명 중에 마지막 두 명으로 압축이 될 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분일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분일화를 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감동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도 거의 90% 이상.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최종적으로 선출되는 그 대통령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도 그것도 거의 90% 이상 지금 굳어진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때 단일화를 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크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 후보가 누구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도 확장성. 이제 이 확장성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확장성. 4월까지는 4월까지는 내부 결속이 포인트였다면 5월로 넘어갈 때부터는 확장성이다.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정권을 맡기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그 선택의 결심이 서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일 합당한 후보가 누구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그 네 분 중에 한 분을 고를 때 이렇게 된다고 저는 그래서 제발 신문 방송이 이제 평판 공판이라고 하는 영혼 없는 제목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덜컥 갖다가 등에다가 라벨 탁 붙이고 자꾸만 싸움을 그렇게 붙이는 그런 제목은 이제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는 별선 두 명이 누구냐? 한덕수와 단일화에 최적화된 후보가 누구냐? 그리고 중도 확장성에 가장 유리한 후보가 누구냐? 지금 그 한덕수 대행의 대선 등판론이 이제 본격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한덕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제2의 뭐 이완용이라니, 뭐 내란 총리라느니. 그리고 다시 탄핵을 하겠다. 재탄핵을 하겠다. 아마 재탄핵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될 겁니다. 시간 없습니다. 다음 주 월, 화, 수, 4월 28일, 29일, 30일 이때쯤이면 한덕수 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총리직 사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총리직 사임하면 탄핵하려고 해도 못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겁만 주지 말고 탄핵해봐. 하라고. 우리도 찬성해줄게. 국회 본회의 열어서 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상정해봐. 우리도 찬성해줄게. 찬성이야 하겠습니까마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150명 이상이면 된다면서요. 151명부터 민주당 마음대로 당신들 해. 우리 본회의장에 앉아서 박수 쳐줄게. 이 말이 빈말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한덕수 대행이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만약
탄핵안을 상정하기만 해도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에 출마하는데 매우 큰 명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제부터 또 하나 뭐 난데없이 불거진 뉴스는 이제 검찰에서 뭐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건진 법사가 홍일교 간부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갖다 준다고 하면서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진 법사가 검찰 조사에서 뭐 그 6천만 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뭐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네요.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잃어버려? 어디 논두렁에 던져버렸나? 어, 아무튼 뭐 그러한 뉴스가 어제 또 어, 안에 화제 중에 화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